안녕하세요. 평소 가끔 사연을 듣고 출퇴근하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저도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금은 아내와 별거 중입니다. 이혼 숙려 기간이니 이혼 중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아직 5살, 3살인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있어요. 부득이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봐주고 계십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어리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엄마가 아이들을 맡는다는데 우리 집사람은 단칼에 저더러 아이들 키우라고 자기 발로 걸어 집을 나갔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라 부끄럽지만 저의 사연을 들어보시고 제가 과연 이혼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판단인 건지 많은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딱 6년 차가 되었네요. 참, 부부라는 게 뭔지.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서 남자들이 결혼 전과 달라졌다며 볼멘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서로 배우자에게 맞추고 화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은 자기 살던 방식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자기가 옳다고 강요하면 부부 사이는 당연히 틀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내가 집을 제 발로 나가고 나서 얼마 후 처음에는 저보다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조금 수그러지더군요. 제가 이혼 서류를 들이밀자 애들 다 놔두고 나갈 때는 언제고 지금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하네요. 지수 아빠, 애들이 나 안 찾아?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건데? 당신 내가 이혼하자고 할 때는 생각해 본다더니만 아직도 결정 못하고 이러면 어쩌라는 거야? 나도 지금 친정부모님 눈치 보느라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아무리 내가 당신 어머니를 좀 심하게 대했기로써니 10년 같이 산 사람을 이렇게 내동댕이 쳐? 나 애들 엄마야. 당신이 이혼한다고 내가 과연 순순히 도장 찍어줄 것 같아? 이혼하자고 먼저 말 꺼낸 건 당신이야. 나는 당신이랑 6년을 살았지만 정말 이제는 모르겠다. 그냥 내가 또 참고 넘어가는 게 판단이 안 서. 애들 생각하는 것도 우선이겠지만 나도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조만간 결정할 테니까 당신 생활이나 잘해. 당신 늘 한탄했잖아.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느라 인생 망쳤다고 말이야.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숙려 기간 내내 저는 처가 가족들에게 돌아가라며 조리돌림들 당했습니다. 이혼을 어떻게든 물으려고 다들 난리셨죠. 아이고, 김서방. 자네 정말 우리 청이랑 칼라솔 참인가? 이건 아니지. 우리 딸이 자네 집안에 시집가서 애를 둘이나 낳고 살았는데 이러는 법은 없네. 막말로 우리 딸이 뭘 그리 잘못했어. 시어머니 안 불편해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냔 말이야. 자네 어머니랑 싫은 소리 좀 오고 갔다고 이혼한다면 대한민국에 이혼 안 하는 부부가 없을 거네. 어지간히 하고 청이 얼른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 제가 애들 엄마랑 알아서 결정할 거니까 장모님은 신경 쓰지 마시죠. 이 사람아, 지금까지 살림만 하고 사회생활 안 해본 애가 요즘 아주 돈 버느라 몸이 말이 아니야. 애들 엄마한테 이런 법은 없네. 장모님은 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면서 집사람을 잘 달래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듣자 하니 돈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한다는군요. 장모님 말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우리 어머니에게 무례했다는 이유로만 별거하고 이혼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이 한 번에 터져 별것까지 하고 이혼을 고민하게 된 거죠. 참고 참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싶어 폭발한 거고 아마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저의 속타는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작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지인 소개로 30 넘어서 1년 정도 교제하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사실
여자들이 기피한다는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올해 암투병을 하셨는데 아버지 치료비를 제가 부담하느라 연애도 맘 편히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면서도 혹시나 여자 쪽에서 우리 집안을 싫어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가에서는 별다른 반대는 없었어요. 왜냐면 어른들은 아마 딱 보면 그 집안 견적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계시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반찬 가게 운영하시면서 제가 주는 돈도 특별한 날 아니면 안 받으려고 하시고 성격 자체가 온화한 분이십니다. 아마 처갓집에서도 우리 어머니 정도면 딸님이 고생 안 시킬 뿐이라는 건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사돈댁에서 딸 시집 보내는 마당에 무슨 걱정하시는지 다 압니다. 아마 제가 홀 시어머니의 아들이 외아들이라 걱정 많이 되시지요? 그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저는 아들이랑 같이 살 생각은 앞으로도 없는 사람이고 애들한테 기대지 않고 살 만큼 제가 쓸 돈은 벌고 삽니다. 그러니 곱게 키운 딸 마음 놓고 보내셔도 됩니다. 사돈이 그렇게 좋은 분이시니 저도 걱정 안 합니다. 우리 딸이 30은 넘었지만 공부만 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게 걱정이네요. 고집도 세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힘들어하는 아이라서요. 외아들이니 아시겠지만 우리도 딸이 하나다 보니 귀하게만 키워서 그러네요. 아무튼 예쁘게 봐주시고 잘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르칠 게 뭐가 있나요? 사돈을 보니 집에서 아주 잘 교육받고 큰 것 같은데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르치려 들면 시집살이라고 한답니다. 저도 아들이 우리 영훈이 하나지만 귀하게만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장가갈 미천이라고 많이 가르쳐 놨으니까 염려 마세요. 30 넘어서 우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좋은 신랑감 데려오려고 우리 딸이 남자도 제대로 안 만나고 살았나 봅니다. 양가 부모님 만났을 때도 아무 문제 없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처가에서는 오히려 딸이 성질 부리고 못되게 구는 거 김서방이 이해해달라면서 저를 치켜 세워주시는 분위기였어요. 저도 사업하면서 수입이 좋은 편이니 걱정을 안 하셨을 테고요. 제가 마련해 놓은 작은 아파트가 있는 거 아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무난하게 결혼했고 물론 좋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에게 더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 준비하면서 안 싸우는 커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결혼했으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니 저는 아내를 비롯해 내 가정을 우선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과 달리 아내는 늘 자기 자신이 먼저였고 한 번도 저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는 늘 부부싸움의 원인은 저이고 제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서로 자라온 환경도 무시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모든 외동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아내는 외동인데다 성격이 굉장히 예민한 편이었거든요. 대학도 멀쩡히 나와서 저랑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우리 부부는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이었는데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대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점점 예민해졌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 살림이랑 애 문제만 집중하고 싶어.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애 낳는 게 급하잖아. 우리 나이 들면 진짜 갖고 싶어도 못 가질 수도 있어. 직장은 내가 애 키워놓고 언제든 다시 나가면 되는 거고. 무엇보다 지금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하자.
나도 당신 직장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 일을 쉬라고 할 생각이었어. 맘 편히 생각해. 나 혼자 벌어도 충분하니까 걱정 말고. 물론 가장 수입이 많을 때인 3, 40대에 바짝 둘이 벌어서 노후 대비를 하는 게 제 목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아내에게 굳이 직장 생활을 유지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만큼 능력도 있었고요.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일을 그만둔 아내는 제가 주는 카드와 생활비로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서투른 살림도 점점 재미를 붙이는 듯 했고요. 다만 딱 하나 안 느는 게 있다면 요리이긴 했습니다. 아내는 타고나길 요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요리는 잘 못해도 사 먹으면 되는 거고 가끔 어머니 댁에 내려가면 된장이며 김치며 밑반찬들을 잔뜩 챙겨주셨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보다 요리를 잘하면 제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아내가 집에 살림만 하더니 1년도 안 되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때 아내를 쉬게 하길 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바로 둘째를 2살 터울로 낳고 정신없이 키우면서 저나 아내나 참 많이 힘들었지만 기쁘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그리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 내 자식을 낳고 보니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구나 하고 알겠더군요. 그리고 유독 부모님 생각이 각별해지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장으로서 평생 일만 하시다가 좋은 날도 못 누리고 가신 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 어머님을 생각하니 더 애틋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아들이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 건가 봅니다. 물론 여자들은 다른 의미로 쓰는 말이지만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30이 넘어 제 일을 하고 장가를 갈 때까지도 우리 어머니가 많이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산 놈입니다. 한마디로 철이 없었죠. 하지만 아빠가 되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남편도 없고 자식이라고는 외아들인 저밖에 없는데 얼마나 적적하실까 싶었습니다. 결혼해서 내 가정이 생기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말이 2시간 거리이지 어머니를 뵈러 예전처럼 자주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부 전화를 종종 드리면 엄마는 그렇게나 기뻐하셨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지난달에 뵙고 못 뵈서 엄마 걱정하실까 봐 전화했어요. 혼자 계시다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 가게 일도 쉬엄쉬엄 하시라고요. 생전 전화한 일 없는 네가 장가 가더니만 철들었나 봐. 엄마 혼자 있어도 잘 지내니까 걱정 말어. 엄마가 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게 일 때문에 매일 바쁜 거 알잖니. 먼 거리도 아닌데 언제 한번 너 혼자라도 들릴래? 엄마가 반찬 좀 챙겨줄게. 네 집사람 애들 보느라 잘 못 챙겨 먹을 텐데 네가 많이 도와주고. 네,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아프신 데 없는 거죠? 그런 거 없다. 원래 가만히 몸 안 움직이는 사람이 아픈 법이야. 자주 안 와도 되니까 걱정 말어. 가끔 이렇게 전화나 한 번씩 넣어주면 된다. 사실 몇 달에 한 번씩 가기도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내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유독 우리 어머니를 결혼 전부터 불편해했어요. 대한민국의 시어머니를 친근하게 생각하는 며느리는 드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애초에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와 잘 지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제 욕심이라고 생각했고 어머니도 우리끼리 잘 사는 게 당신 도와주는 거니 집사람에게 잘해주라고 당부하셨고요. 아내도 처음에 시집 왔을 때는 어머니를 불편해하면서도 어머니를 만나는 걸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때 되면 어머니 댁에 내려가기도 했고 종종 안부 전화도 드리긴 했어요. 물론 제가 어머니에게 잘하라고 한 적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효도는 셀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느낌이긴 하나
아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유독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안 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확실히 말하자면 둘째 아이 낳고 나서부터 아내와 어머니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봐야 하는 아내가 힘들까봐 도우미를 쓰게 했습니다. 장모님도 일을 하시는 분이라 아내를 집에서 도와줄 수가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선뜻 가게 일을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고 아내 삼칠을 지날 때까지만이라도 올라와서 산후조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수애미는 몸 좀 어떠니? 그래도 자연분만 했으니 얼마나 복이야. 애가 하나일 때랑 둘일 때랑은 천지 차이일 텐데 아마 엄청 힘들 거야. 너희만 괜찮으면 엄마가 가게 잠시 여기 미숙이 아줌마한테 맡기고 너희들 도와줄까 하는데 어떠니? 지수애미랑 상의해보고 말해다오. 엄마가 그래주시면 좋죠.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할게요. 도우미 아줌마도 계시니까 엄마는 힘든 집안일 하지 말고 우리 애들만 봐주세요. 집사람도 좋아할 거예요. 남의 손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게 불안하기도 했고 아내가 버거울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당연히 좋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 역시 그게 좋을 것 같다며 흔쾌히 허락했고요. 어머니는 다음날 바로 우리 집으로 캐리어에 잔뜩 먹을거리를 싸들고 올라오셨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와 계시니까 출근하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좀 가볍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자기가 편하자고 어머니 오시는 거 흔쾌히 허락했으면서도 우리 어머니랑 지내기가 점점 싫어졌나 봅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몸조리하는 아내에게 일을 시켰을 리도 없고 오히려 끼니 챙겨주시고 애들도 봐주셨는데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불편하다고 투덜댔습니다. 몰랐는데 어머니랑 지내다 보니까 나랑 살림 방식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애들 봐주시는 것도 너무 비위생적이야. 반찬 만든다고 이것저것 내 살림 꺼내는 것도 너무 싫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도우미 아줌마만 쓸게. 어머니 내려가시라고 해. 지금 도우미 아줌마를 같이 쓰는데도 힘들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애들 안 봐주시면 당신도 힘들걸? 우리 어머니도 장사하는 시간 포기하고 여기 와 계시는 거야. 계속 봐달라고 해도 앞으로 못 도와주니까 거슬리는 거 있어도 당신이 좀 참아. 당신 편하고 싶다고 괜찮다고 한 거잖아. 어머니가 집안 청소까지 전부 해주시고 애들까지 전부 씻겨주시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싫어? 당신은 당연히 자기 엄마니까 모르겠지. 나는 불편해. 내가 도와달라고 한 건 그냥 애나 좀 봐달라는 거였지 누가 청소니 뭐니 다 해달래? 여자는 원래 이런 거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라고. 산후조리 하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지내면 어느 며느리가 좋아하겠냐? 알았어. 어머니 어차피 다음 주까지만 계신다고 한 거니까 그때까지는 당신 티내지 말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지내. 지금 내려가라고 하면 어머니가 당신이 싫은 소리 한 거 눈치채실 수도 있어. 아내를 잘 달래긴 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시니까 아내가 혼자 살림할 때보다 집에 광이 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손이 야무진 사람이 아니라 살림이 늘었다고 해도 늘 어설펐거든요. 정리정돈 같은 거 잘 못하고 아기 젖병도 일반 설거지랑 막 섞어서 해서 놀란 제가 늘 설거지며 뒷정리를 담당하는 편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어머니가 비위생적이라고 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며칠을 못 참고 아내는 우리 어머니에게 싫은 티를 참 많이 내더라고요. 밥 먹고 수저를 탁 하고 내려놓는다거나 어머니에게 최소한 잘 먹었다 감사하다는 말도 한 번을 안 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한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싫다네요. 아이에게 입히는 것부터 씻기는 것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덜댔습니다. 조금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이렇게 싫어할 줄은 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어머니인 제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았죠.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어머니가 하는 살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던 아내는 아마 제가 출근하고 없을 때는 어머니께 엄청 함부로 대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아내의 눈치를 살살 보시면서 행동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았는데 눈치 보시는 어머니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눈치도 없겠습니까? 제가 끼어들면 부부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 알고도 모른 척 한 겁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딱 한 달을 계셨습니다. 저는 아내의 성화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이제 그만 내려가시라고 마음 상하지 않게 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오래 비우시면 부담되시죠? 집사람도 몸 어지간히 회복했으니까 이제 어머니도 어머니 생활 하셔야죠. 그동안 애들 챙겨주시고 살림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한다고 했는데 지수애미는 영 성이 안 찬 것 같구나. 암튼 너도 네 마누라 눈치 보랴, 엄마 눈치 보랴, 애들까지 보랴 고생 많았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 얼마 안 되지만 어머니 통장으로 용돈 좀 넣어드렸어요.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데 어머니는 그새 손주들이 눈에 아른거린다면서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래, 지수애미 입장에서는 늙은이 하는 게 영 시원찮고 싫었을 수도 있지. 엄마가 와서 도와준다고 했다만 공연이 더 힘들게 한 게 아닌가 마음이 쓰이는구나. 어머니도 참. 어머니 덕에 집사람도 그동안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편하게 있었는걸요. 그런 걱정은 왜 하세요? 혹시 집사람이 어머니 앞에서 투덜거렸다면 이해하세요. 집사람이 첫째 때는 안 그랬는데 둘째 낳고 나서는 유독 더 예민하네요. 그래, 나도 이해는 한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네 큰애나 잘 챙겨. 우리 지수도 아직 아기인데 네 처한테 작은 애만 신경 쓰지 말고 큰애도 좀 잘 살피라고 해. 너도 지수를 더 챙겨라. 원래 터울이 얼마 안 나면 큰애가 많이 힘들어해. 네 엄마, 명심할게요. 여유 생기면 애기들이랑 한번 내려갈게요. 아우 아서라, 저 애기들을 데리고 여기를 어찌오니. 내가 가끔 와서 챙겨줄 테니까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말어. 몸 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니처 힘들다.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오면서 기분이 착잡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못해주신 것만 같아서 마음 아파하시더라. 우리 지수 잘 챙기라고 몇 번을 당부하셨어. 당신도 그래. 우리 엄마가 불편해도 금방 내려가실 분이었는데 그렇게 싫은 티를 팍팍 냈어야 해? 엄마가 모른 척 하셔도 다 아실걸? 뭐? 당신 지금 어머니 내려가시겠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얼마나 싫은 티를 냈다 그래? 당신 없을 때 어머니가 뭐 잘해주시기만 한 줄 알아? 잔소리를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 이건 이렇게 해라. 지수 구박하지 마라. 젖 먹이는 거 힘들면 그냥 분유 먹여라. 듣기 싫어. 암튼 짜증나니까 당신 엄마 편들려거든. 애들 데리고 당신이 내려가 버리던가. 나 좀 맘 편하게 푹 쉬게.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저는 몸조리하는 아내와 싸워서 뭐하나 싶어 입을 닫았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성화를 부려 어머니를 내려가시게 해놓고는 그날부터 낮 시간에 애들을 건사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도우미 아줌마를 쓰게 해줬는데도 죽는 소리를 했어요. 결국은 일하시는 장모님께 성질을 부려서 본인 편하자고 장모님까지 일을 그만두고 우리 집에 오셔서 애들을 보게 하더군요. 그러더니만 저에게 자기 엄마 용돈을 드려야 하니 매달 생활비 외에 200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저 혼자 외벌이에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아닌데 200만 원은 과했습니다. 지수 엄마, 200만 원까지는 드리기 힘들어. 내가 많이 번다고 해도
우리 생활비 나가는 카드값에 당신 생활비도 400만 원 따로 주잖아. 그럼 당신 생활비에서 장모님을 드리는 건 어때?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성질을 냈습니다. 뭐? 나 힘들다고 애기 봐주시는 건데 200이 아깝다고 내 생활비를 줄이냐? 아, 내가 목숨 걸고 애를 둘이나 낳아줬는데 당신이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주지는 못할 만정 못 준다는 거야? 솔직히 당신 생활비 말이야.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아니 집에 먹을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애들 기저귀값 분유값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매달 400만 원을 주는데도 모자라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아무튼 나는 여기서 더는 힘들어. 나도 돈 아끼느라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망설인다는 것만 알아도 본인이 능력이 없으니 마누라더러 돈을 아끼라고 하지. 남들은 돈 쾅쾅 벌어다 주는 남편 얻어서 명품까지 걸치고 사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에 엄마 애 봐주시는 비용도 못 드리고. 아내가 신세 한탄을 하며 울길래 겨우 합의한 금액이 결국 제가 100만 원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데 아내가 저에게 생활비 받는 걸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아내 화장대와 옷장만 봐도 못해도 월 200만 원은 자기한테 쓰겠다는 거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는 명절이며 우리 어머니 생신 때는 돈 30만 원 보내는 것도 아깝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점이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 일뿐이겠습니까? 아내는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건지 애들이 커갈수록 아예 시댁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늘 육아 핑계를 대며 잘 내려가지도 않았고 명절에만 겨우 가준다는 식이었습니다. 시가 식구라봤자 챙길 사람은 저희 어머니 하나인데 멀리 사신다는 이유로 아예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시댁인데 아예 우리 집 제사며 아버지 기일이며 어머니 생신은 제가 말을 안 하면 아예 챙기지 않습니다. 자주 내려가지 못하니 매번 돈으로 드리면서 미안해하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제가 크게 마음이 상했던 일이 추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부터 명절 때만은 그래도 군소리 없이 내려가던 아내였는데요.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장모님 장인어른을 모시고 연휴 때 여행을 가겠다며 표를 예매한 겁니다. 저에게 딱 일주일 전에 얘기하길래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지수랑 지연이 다음 주에 본다고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갑자기 상의도 없이 여행이라니. 명절 당일에 제사 지내고 올라와서 출발하지 왜 굳이 제주도를 연휴 전날에 출발하는 건데? 당신 우리 어머니 댁 안 가고 싶다는 거잖아. 명절 당일에 표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리고 명절날 가면 그 다음날 고작 하루 있다 오는 거잖아. 그러면 여행을 뭐하러 가? 우리 엄마 아빠도 나 결혼하고 나서 처음 여행하는 거라고. 가면 애기들도 다 챙겨주실 텐데 뭐가 문제야? 그깟 명절 한번 패스한다고 무슨 큰일이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를 혼자 계시게 하냐? 자식이라고 나 하나인데 당신 정말 너무 생각이 없다. 정 가고 싶으면 나는 안 갈 테니까 당신 혼자 애들 데리고 가. 저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어떻게 상의도 없이 명절에 자기 부모만 모시고 여행을 간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늘 싸움에서 져주는 건 저였지만 그때는 정말 화가 나더군요. 어머니에게는 명절에 애들이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가서 저만 내려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니가 이러시는 겁니다. 영훈아, 그러지 말고 이번 명절은 그냥 네 처가 식구들 모시고 여행 다녀오렴. 너만 안 가면 장인 장모가 서운해하실 거다. 매번 지내는 차례 한 번 지나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어. 어머니는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여행을 가요? 저는 안 가요. 엄마, 내려갈 테니까 그냥 엄마랑 나랑 둘이 제사 지내요. 제사 걱정은 하지 말고 너 같이 가서 즐겁게 보내다 와.
장인 장모님께 점수도 많이 따고 오래간만에 코에 바람도 넣고 해야지. 코에 바람은 무슨. 내가 코에 바람 넣을 거면 엄마랑 가지 왜 처가 식구랑 가요? 어머니는 제 목소리를 듣고 이미 아내와 싸웠다는 건 눈치채시고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기분으로 도저히 장인 장모 그리고 아내와 웃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은 출발 전까지도 제 표를 취소 안 했다며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일을 계기로 아내와는 더 틀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 저에게 갑자기 결혼하더니 효자가 되었다고 비아냥거렸고 저 역시 그런 아내에게 더 이상 예전 같은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실망을 하게 되면 계속 실망을 한다고 하죠. 저는 아내와 살면 살수록 서운한 것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예민한 건 둘째치고 자기 감정을 숨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성질이 나면 물불을 안 가리고 욕을 하거나 분이 풀릴 때까지 화를 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없었고 다소 직선적인 점이 솔직하고 시원시원하게 보였는데 결혼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느낀 건 그냥 사람에게 예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필 가장 가까운 가족인 저와 우리 어머니에게 아내는 가장 무례했습니다. 아내는 그 일 이후 명절에 본가에 내려가면 시댁에 도착하는 순간 싫은 티를 팍팍 내며 빨리 할 일을 하고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상 치우자마자 겉옷을 입고 가자고 하거나 애들을 챙겨 먼저 차에 타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급하게 인사를 하고 올라오기를 여러 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자주 안 내려오니 정말 가끔씩 연락을 하시고 우리 집에 올라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손주들이 눈에 밟히니 힘들어도 그러신 거겠죠. 아내는 제가 있는데도 어머니에게 싫은 티를 팍팍 내곤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없을 때는 어떨까 싶어 차마 어머니가 계시면 아내와 둘이 놔두지를 못하겠더군요. 그러니까 반찬 맨날 싸우시면 뭐해? 전부 못 먹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 모르시나?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어머니 왜 굳이 해 오시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손주들 보고 싶으니까 겸사겸사 챙겨주시는 거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지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래. 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우리 명절 말고 내려가지도 않으니 엄마가 애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 아, 몰라. 꼭 출발할 때 전화하시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러지. 암튼 다음부턴 당신이 그냥 혼자 내려가서 반찬 받아오든가. 저는 아내의 말이 참 서운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게 바로 올 봄이었습니다. 제가 부산 출장 때문에 급하게 1박 일정으로 사무실 직원과 출장을 떠날 일이 있었는데요.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 식사 후 KTX를 타고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쉬는 날이라 바로 집으로 갈 작정이었고요. 그런데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전화가 왔는데요. 저 사무실 건물의 경비원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놀랐습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반찬을 맡기고 가신다길래 날이 더워지고 있어서 상할까 봐 오래 못 가지고 있으니 사무실 들러서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옆에 계셨는지 전화를 바꿔들고는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예, 영은아, 너 출장 중이라며. 엄마가 너 사무실 건물 경비실에 반찬 해온 거 맡겨놓고 갈게. 나는 곧바로 내려갈 테니까 너 올라오면 사무실에 들려서 경비실에서 찾아서 들어가. 네? 엄마, 그럼 우리 집으로 가시지 왜 사무실로 오셨어요? 미리 전화라도 주시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 20분이면 도착해요. 부랴부랴 사무실 인포로 갔더니만 어머니가 글쎄 보자기 꾸러미를 2개나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저보고 반가워하시는데 눈물이 나고 왜 연락도 없이 고생하시냐고 버럭 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
올라오실 거면 저한테 말을 하시지. 이 무거운 걸 들고 아침부터 뭐하러 오셨어요? 집에 집사람이 있는데 왜 사무실로 오셔서 이걸 맡겨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고 채근하니 어머니가 어렵게 입을 떼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아침에 올라오면서 전화했는데 지수 엄마가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서 일단 도착해서 벨을 눌러도 처음에는 대답이 없더구나. 그래서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여기로 가져왔어. 아무 소리 말고 이거 집에 가져가서 애들 잘 챙겨 먹여. 곰국이랑 밑반찬이다. 어머니는 며느리 흉보는 게 싫으신지 한사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는 것도 저 피곤하다고 마다하시고는 터미널로 가셨습니다. 어머니 고집을 못 꺾어 결국 택시 잡아 보내드리고는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잔뜩 화가 나 있더군요. 덕분에 어머니께 못 들었던 상황을 와이프에게 들었습니다. 당신 오늘 어머니 우리 집에 오셨어? 근데 왜 해오신 반찬을 내 사무실까지 들고 오신 거냐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 몰라. 나도 짜증나. 어제 잠을 못 자서 늦잠 자느라 나는 어머니가 전화하신 것도 몰랐어. 근데 일어난 지 5분 되자마자 입구 벨이 울리잖아. 내가 늦잠 자느라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렇다고 막 오셔서는 문 앞에서 전화를 하시면 어쩌자는 거야? 경비실에 반찬 맡기면 다 버리겠다고 했더니 결국 당신 사무실로 가져가셨나 봐. 그래서 당신 설마 우리 엄마 문도 안 열어드린 거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내는 아내대로 나름 화가 난 이유를 말하더군요. 자기 잘못은 없고 어머니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아내 말에 의하면 상황은 이랬습니다. 아이들도 자고 있어서 본인도 더 자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벨이 울려서 일어났더니 화면에 어머니가 딱 보였던 거죠. 처음에는 없는 척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연이가 우는 바람에 아마 어머니도 그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예전에 우리 집에서 지내실 때 현관 비번을 알고 계셨는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려고 하시길래 놀란 아내가 먼저 안에서 문을 열었다네요. 어머나, 지수 엄마, 너 안에 있었니? 내가 새벽같이 출발하면서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왜 안 받니? 오늘만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했는데 못 봤어? 전화 확인했으면 전화 좀 주지 그랬어. 너 없는 줄 알고 경비실에 반찬 맡기고 내려가려다 지연이 우는 소리가 나길래 혹시 너 없는 줄 알고 들어오려고 한 거야. 아내는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는 자체가 너무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어머니에게 한 말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더군요. 마치 무용담 말하듯 하는데 그런 아내를 보고 소름 끼치는 건 저였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아들네 오는 거라지만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죠. 어머니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어요? 요즘 어느 시어머니가 이렇게 연락도 없이 아들 집에 비번 누르고 들어와요. 이건 이혼감이라고요. 저 어머니 반찬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돌아가세요. 놔둬봤자 다 버릴 거예요. 예, 이거 엄마가 푹 끓인 곰국이야. 너 먹기 싫으면 애들이랑 네 신랑이라도 먹여라. 하지만 아내는 반찬도 필요 없고 자기는 연락을 못 받은 방문자는 집에 들이기 싫다며 다음에 오시라고 어머니를 내쫓았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아주 당당히 말입니다. 제가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어머니가 연락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무심해서 그런 거라며 설명을 해도 전후사정 들을 거 없고 무조건 불쑥 찾아온 어머니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예의가 있지.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시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번에 오케이 하면 다음에 또 그러실 게 분명해. 나는 설레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혼 상대를 잘못 선택해도 한참 잘못 선택했다는 걸요. 아이들 육아하면서 힘들고 예민한 거 이해합니다. 갑작스런 시어머니 방문에 불편한 며느리 심정도 이해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신 어머니
일단은 집 안에 들어오라고 모시고 차라도 한 잔 내어드리면서 반찬 감사히 먹겠다고 일단 받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싫은 소리는 일단 시어머니 보낸 후 남편에게 하는 그런 아령조차 없는 여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내 부모에게 잘하길 바라는 만큼 배우자 부모에게 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충 이야기만 들어도 무슨 상황인지 그려지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큰 소리로 처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아무리 싫어도 찾아온 어머니를 문전박대해야만 했어? 입장 바꿔서 내가 장모님한테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봐. 당신 절대 용납 못할걸? 내가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보고 산 것 같다. 나 오늘 일은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앞으로 우리 어머니 이런 식으로 되면 나 이혼도 진지하게 고민할 거야. 당신 당장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사과해. 그러자 아내는 저보다 더 길길이 날뛰더군요. 뭐? 이혼? 좋아.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나도 이딴 집구석에서 못 살겠다. 뭐하러 당신한테 시집와서 이 좁은 집구석에서 개고생인지. 더 말해줄까? 너네 엄마 정말 구질구질하고 더러워. 그 손으로 한 반찬 솔직히 토 날 것 같아서 못 먹겠어. 먹으려면 이혼하고 너나 실컷 먹어. 당신 말 한 번 잘했네. 좋아, 이혼해. 당장 서류 가져와. 도장 찍어줄게. 당신 말 다 했어? 좋아. 이 집 내 집인 거 알지? 이혼 도장 찍더라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대신 애들은 네가 한번 고생고생하면서 키워봐라.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자기 성질을 못 참고 마구잡이로 짐을 쌌습니다. 그러더니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이가 울고 보채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일단 저는 아내를 쫓아가지 못하고 우는 아이부터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친정으로 갔는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밤새 이혼을 구체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이런 인성의 여자가 내 새끼들을 교육한다는 것도 끔찍했어요. 집사람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아마 제가 용서를 빌고 들어오라고 말할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니 빨리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아내는 3일간 연락이 없다가 슬쩍 전화를 걸어 아이들이 잘 있는지 묻더군요. 그런 아내에게 저는 앞뒤 따지지 않고 바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제 발로 나갔으니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 정리될 때까지 별거하면서 이혼 준비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한동안 대꾸가 없더군요. 그런데 며칠 동안 제가 냉정한 태도를 보이자 울고불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번갈아 전화하셨지만 제 마음이 정리된 뒤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내 옷가지를 대충 꾸려 처가로 보내버렸고요. 아이들 때문에 어머니가 가게를 당분간 휴업까지 하고 올라와 고생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고요. 어머니는 애들 봐서 참으라는 말을 할 법도 한데 아이들 키우는 걸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주겠다며 걱정 말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아마 내심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겠죠. 결국 아내와는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기로 했고 지금은 숙려기간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이 주어졌고 이제 절반이 흘렀지만 그간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번갈아 이혼을 물으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저는 이혼을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생활비를 끊으니 본인이 힘든지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모르지 않거든요. 힘들게 알바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아마 본인이 편하게 살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는 결혼 후 아내가 돈 낭비한 것도 철저하게 파헤쳐서 힘들게 해줄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구독자분들의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들 지나치지 마시고 현명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은 망했지만
이혼을 똑똑하게 하고 싶은 못난 애들 아빠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분들의 가정은 늘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